안녕하세요. HITV 강호소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여섯 번째 편 손자 오기 열전입니다. 손자 오기 열전은 병법에 관련된 그 분들입니다. 그리고 손자와 오기 두 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분들은 세 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손무와 손비를 칭하고 오기는 오기의 한 분을 칭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이 사셨던 시대도 다르고 활약하셨던 나라도 다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나왔던 손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살았던 당사자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라고 하는 분은 손무와 손빈 두 분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손무와 손빈은 같은 집안이고 손빈은 손무의 후손으로서 100여 년 정도의 어떤 시대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손무는 기록에 의하면 13편의 병법을 저술하여 전하는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비는 제날의 왕과 나름대로 문답 형태로 논의했던 어떤 병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떤 후대까지 잘 정리돼서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제나라 어떤 분인데 그 두 분 다 다른 나라에서 일시적인 어떤 생활도 하기도 하고 생을 마감하시기도 하는 어떤 그런 기록입니다. 첫 번째 손무라고 하는 분은 제나라 분이지만 활약하신 곳은 오나라입니다. 오나라 함녀라고 하는 왕이 손무가 저술한 13편의 병법을 읽고 그 병법이 탁월하다라고 느껴서 손무를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로 장군으로 보직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좋았던 것이 그 후에 어떤 오나라가 군세가 강해지는 그래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패의 하나의 나라로 두려움을 주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손무의 어떤 100년 후 후손인 손빈은 좀 슬픈 역사, 슬픈 개인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나라 사람이지만 어떤 병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변 위나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많은 어떤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연이란 자가 있는데 이 방연이란 자에 의해서 어떤 병법을 펼치기도 이전에 어떤 신체가 절단되는 위해를 당합니다. 근데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사항인데요. 방연이란 자의 입장에서 손빈이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위나라의 어떤 장군의 보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장군의 어떤 역할이 정말 흔치 않다 보니까 명망을 얻게 되면 자기가 모시는 군주에게 초빙당하고 총일당하면 자기는 또다시 팽당할까봐 두려웠는지 그에게 위화를 갑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무릎 밑이 절단되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하고 남에게 다시도 나오지 못하게끔 얼굴에 낙인을 찍는 죄를 받게 해서 형벌을 받게 해서 숨어 살게 합니다. 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정기라고 하는 분이 올 때 이분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을 전기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곳에서 구출해서 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전후 사정을 듣고 그의 능력을 확인해 보니 출중하고 인식해서 돌아가는 어떤 그 귀향길에 그 손빈을 데리고 몰래 데리고 제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그의 능력을 그 언급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왕도 그를 만나서 그 문담혁대로 병법을 논하였더니 추천한 바와 같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길래 그에게 장군의 직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손미람은 무릎 밑이 덜덜된 장애인으로서 장군이 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해서 장군의 자리는 정기에게 맡기고 본인은 군사의 역할을 맡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보직의 분배를 맡겼던 것은 평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위급하게 위나라에서 전쟁을 시도하기도 하고 주변 나라에서도 계속 그 전쟁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두 분이 합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나라도 손빈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에서도 나름대로 따끔한 어떤 그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그 방해이란 자가 기고만장하게 본인이 대단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본인이 그 지휘하는 군사들이 되게 용맹하다라고 자신한 상태에서 그 제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제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손빈의 그 높은 병법으로 그를 그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함정의 자리에서 활로서 그 주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좀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직장, 한 나라에서, 한 영역에서 서로 경쟁 관계가 있어서 원한을 살 수도 있지만 전혀 경쟁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기한테 경쟁을 할 거고 자기의 위치를 위해할 거라는 판단에 사전에 그를 모함해서 장애를 만든다라는 건 대단히 못된 인성을 갖고 태어난 자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종국에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처신하다 보니 태어날 때 받은 수를 다하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행사하는 비록 장군이지만 행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최소한의 어떤 도리나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가치는 지켜야 죽을 때조차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남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그 명망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빈은 그와 같은 성과를 만든 후에 병법도 전달하면서 그 명망이 후세까지 잘 전달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마음 씀씀이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가치를 설명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기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기는 춘추 시대 말에 사셨던 분이고 그 위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위나라 사람인데 어렸었을 때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려받은 재산을 또 관직을 얻는 과정에 어떤 비용으로 다 탕진을 하고 정작 그 원하는 관직은 얻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비난하고 비웃고 했었나 봅니다. 그것이 대단히 큰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같은 비난한 자를 나름대로 살해를 하고 제거를 하고 위나라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한 결심이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노나라에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육아에서 유명한 증자라고 하는 분 밑에서 나름대로 유학을 배우는데 그 당시에 위나라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만 나오면서 했었던 결심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했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한들 위나라에 가지 못하겠다 와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증자가 인의가 없는 자기 때문에 저자는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은 병법을 배워서 장군이 돼야 되겠다, 무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법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병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노나라에서. 그러던 차에 제나라에서 침략을 하게 되고 제나라의 침략을 염려하는 과정에서 오기에게 장군의 지위를 주면서 침략에 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어떤 신하들은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올 때 있었던 행실과 현재 어떤 아내의 국적이 제나라이기 때문에 제나라의 어떤 침략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오기 입장에서는 초년부터 많은 사연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마누라를 죽이고 전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참 여기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본인의 능력이 표현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얼토당토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모함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애꿎은 마누라는 제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고 남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커다란 성과를 얻었지만 슬프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넘어올 때 했었던 일이 만들었던 경우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주변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나라에서 그와 같은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합니다. 마침 노나라와 위나라는 같은 수준의 나라인데 위나라 출신의 사람을 장군의 위치에서 높이 받들게 된다면 위나라에서 의심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기라고 하는 분은 차라리 자기를 인정해주는 왕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위나라로 돌아가서 위나라 국왕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차 때도 오지 않았던 위나라를 어떤 장군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환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위나라로 돌아온 오기는 많은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성과에 버금가는 어떤 직위와 재화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태우의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태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왕에게 모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는 왕이 문왕이었는데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무왕이 그 자리를 계승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공신들이 그 오기를 많이 그 모함을 합니다. 혹시라도 저자가 우리나라에 반기를 해서 주변 나라에 투항을 한다면 우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모함을 하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뼈칩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에 봉사를 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고 모함을 했었을 때 많은 절망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초년에 그와 같은 나름대로 악행을 하긴 했지만 그게 종국에는 그 사람의 행실을 계속 의심하게 하는 그 꼭지가 돼서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성과를 냈던 곳,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은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게 그 초나라인데 초나라에서는 이런 성과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후의 보직, 재상의 보직까지 부여하면서 그걸 우대하고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가 그동안 했었던 그 행실로 인해서 의심받게 되고 모함을 받습니다. 초년에는 재상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좋은 정치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그 기존의 어떤 그 관료 조직에서는 하는 일은 없는데 높은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의 녹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 자들을 솎아내고 거기서 남는 죄화로 나라의 어떤 불광함을 만들려는 부강함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뜻인데 그 좋은 뜻에 의해서 그 지위를 뺏기고 재화를 뺏긴 자는 나름대로 어떤 경우가 있기를 계속 시기를 봅니다. 모함을 하고 그다음에 언젠가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해가면서 마침 어느 시기가 되고 그 오기에 신망이 약간은 느슨해질 때쯤 과거에 했었던 행위를 갖다가 이유로 들어서 저 친구가 현재 어떤 처신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 또 모른다. 그래서 의심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적 그 반대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주사를 당하는 그런 화를 입으면서 결국에는 객사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기에서도 참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그 출중하다 하더라도 처음에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가 이 사람의 평생을 어떤 그 걸림돌로 그다음에 어떤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칭송받고 칭송받는 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어떤 경우를 읽게 됩니다. 오기가 병법에 있어서 대단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초년에 했었던 그 행위, 본인을 비난했다는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30여 명을 죽이고 떠나왔던 그 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그의 모습에 진면목, 이면의 의심을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분을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말년에
편안하게 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어떤 처신도 일관되게 편안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관대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남의 행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 사기 열전은 병법에 탁월한 유치를 갖고 있었던 손자와 오기에 관련된 열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